요즘 물가도 비싸고 모든 공공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지하철 요금이나 버스 요금 같은 대중교통비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래서 새해부터는 경기도에서 도민들이 교통비용 부담을 덜고 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김상수 교통국장을 모시고요. 더 경기 패스 사업을 비롯해 새롭게 시행되는 경기도의 다양한 교통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인사 나눠보죠.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FM 99.9 OBS 라디오를 애청하시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변화의 중심 기획연기 경기도 교통국장 김상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 박수 보내드립니다. 최근에 경기도가 여러 가지 교통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더 경기 패스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요. 먼저 경기 패스 추진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 네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네.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에 대해서 도민분들한테 교통비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또 경기도는 경기도 그 교통 특성상 네. 광역버스나 신분당선 같이 교통수단의 경우 요금이 높고 맞아요. 또 장거리 출퇴근자가 있다 보니까 교통 부담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저희 경기도에서는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다음에 그 대중교통 요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더 경기 패스 사업을 설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내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든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요금의 일부를 환급받는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더 경기 패스는 저희 중앙정부에서 올해 시행 예정인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에 추가 혜택을 더한 경기도민 맞춤형 교통비 지원 정책입니다. 19세 이상 경기도민으로서 한 달에 대중교통을 15번 이상 이용하면 요금의 20%를 환급해 드립니다. 더군다나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나이도 34세가 아닌 39세까지 늘려서 맞아요. 네. 20대 30대에게는 30%를 페이백 환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일정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한테는 대중교통비의 53%까지 환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또 이것은 아까 우리 DJ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뿐만 아니고 경기도민이 제주도 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그 비용까지도 환급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고 이 경기 패스는 19세 이상이 대상이 되는데 어린이, 청소년, 그러니까 초중 고등학생이 되겠죠. 네. 이 초중고 학생들까지도 저희는 혜택을 늘려서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까지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K패스는 이용하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맞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도 경기 패스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 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어때요? 네, 일단 그 경기도민에 한해서 경기도에 주소가 돼 있는 경기도민에 한해서 더 경기 패스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도 좀 궁금합니다. 네, 좀 자세하게 이용 방법이나 네. 환급 구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9세 이상 경기도민이 그 11개 카드사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카드사에 그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그 더 경기 패스 앱에 가입을 합니다. 네. 그런 이후에 그 카드를 사용해서 월 15번 이상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은 자동으로 매달 그 20%, 30% 또는 53%까지 교통비가 환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더 경기 패스 운영사는 그 한국교통안전공단 TS죠. 교통안전공단에서 월별로 대중교통 이용한 건수를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개인별로. 그래서 이용한 만큼의 그 요금을 각 카드사를 통해 가지고 이용자한테 환급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선불이 아니라 뭔가 안에다 금액을 넣어놓고 사용하는 카드인가요? 이거는 뭐 선불식도 될 수 있고요. 후불식도 되는데 요즘엔 대개는 후불식을 많이 그렇죠. 이용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먼저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일정 부분 20%면 20%, 30%면 30% 그게 페이백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10만 원을 월 교통비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20%가 되거든요. 그럼 2만 원이 다음에 카드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겁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사용하면 3만 원이 매달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큰 혜택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패스가 국토부에서 도입하는 K패스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차이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서 뭐 혜택이 조금 네. 더 넓어졌다 이 네. 부분도 있지만 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국토부 K패스 기반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지만은 저희 도에서는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두텁게 혜택을 드리고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게 K패스는 월 15회에서 60회까지 사용한 거에 대해서 페이백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60회라는 한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15회 이상 무제한으로 사용해도 일정 부분 비율에 따라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청년 같은 경우에는 K패스는 19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네네. 근데 저희는 19세에서 39세까지 확대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20대, 30대 청년, 20, 30대는 다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9세를 넘지 않는 18세 이하는 초중고 학생들께도 연간 24만 원 한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K패스, 경기패스에 대한 이야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이 얘기 잠깐 짚어볼게요. 저희 아이들은 25살, 20살이라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1월, 7월 1년에 2번 최대 6만 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원금이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혜택들이 다른 게 많아져서 이게 줄어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도민 여러분께서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저희는 13세에서 23세까지 청소년 교통비 연간 12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K패스 기반의 더 경기패스가 도입이 되면 올해 7월이나 5월 정도 하고 있는데요. 도입이 되면 19세에서 23세는 중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19세 이상은 더 경기패스로 통합을 하고요. 18세 이하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해가지고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더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12만 원이라는 그 비용을 24만 원까지 금액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질문 주신 그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반기에 그렇게 했던 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빨리 지급해 드리려고 분기마다 매 분기마다 석 달에 한 번씩 환급을 해드릴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게 경기패스로 통합이 된 거지 네. 지원이 줄어든 게 아니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앞서 우리가 경기패스에 대해서 경기패스와 K패스의 차이점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출시가 될 예정인 기후 동행 카드라는 거 이번 달 27일에 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랑 경기패스는 또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부분이 서울 시민을 비롯해서 저희 경기도민들 분들께서도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네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더 그 경기패스와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의 차이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는 경기도와 서울을 출퇴근하면서 도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더 경기패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에서 버스 타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후대행 카드는 지금 서울시에서 6만 5천 원 또는 6만 2천 원 두 가지로 하는데 월평균 44회 이상은 사용해야지 실질적인 혜택이 됩니다. 그런데 더 경기패스는 15번 이상만 사용하면 환급이 됩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어떤 다음으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네, 사업 방식에 따른 이제 좀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시의 경우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K패스 사업과 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기후 동행 카드 사업을 병행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K패스를 사용한다, 정책을 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K패스는 전 17개 지방정부 시도에서 똑같이 다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K패스 플러스 기후동행 카드라는 정기권을 추가적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거고요. 저희나 다른 일부 시도 같은 경우에는 K패스 기반에다가 더 넓게 폭넓게 두텁게 추가 혜택을 드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한 겁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월 6만 5천 상당의 정기권을 출시하게 되면은 K패스하고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두 가지를 다 같이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저희는 그 선택의 기준점이 매월 교통비가 8만 5천 원
8만 5천 원 이상 쓰면은 정기권이 유리하고 네. 8만 5천 원 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K패스, 그러니까 더 경기 패스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6만 5천 원짜리 정기권을 사면은 월 교통비가 8만 5천 원이면 2만 원의 혜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6만 5천 원짜리 사서 8만 5천 원 교통비를 사용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상이면은 정기권 유리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 경기 패스가 유리합니다. 그 8만 5천 원이라는 게 월 한 57회 정도 네, 1,5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네네. 그러면 거의 매일 주말까지도 출퇴근하는 사람에 그렇죠. 대해서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 일일 평균 대중교통 이용자가 저희가 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71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8만 5천 원 이상 월 교통비를 사용하시는 분이 16만 명, 그러니까 약 6%밖에 안 됩니다. 적네요. 예, 그래서 저희는 6%인 그 고빈도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는 재정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 15회 이상이면 60%거든요. 271만 명 중에서 약 160만 명이 15회 이상 사용합니다. 네. 그러면 전체 60% 정도 도민이 혜택을 받는 쪽으로 그렇죠. 저희는 정책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기권을 도입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K패스에서 더 두텁게 혜택을 추가하느냐는 것은 각 지방 정부의 교통 특성을 고려해서 하는 정책 결정 사항입니다. 어떤 것이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다른 차이점인 거죠. 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도권 대중교통 해법을 위해서는 결국은 사실은 경기도만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서울, 뭐 인천 이렇게 근처에 있는 그런 시도와의 협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자체마다 지방 정부마다 교통 특성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각 지자체에 맞는 교통비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더 경기 패스를 한 것처럼 네. 서울은 또 정기권까지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기도는 저희 광역버스, 신분당선 또 올해 3월 달에 개통하는 GTX A 같은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 체계도 거리 비례제에 의해서 굉장히 폭넓게 있습니다. 네. 서울보다 지역 면적이 17배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기도만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원 정책을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수도권 전체 2,600만 수도권 시민의 공통적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정책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저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네. 경기, 서울, 인천 3개 시도 교통국장 협의체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 저희 경기도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인천, 서울에서 3번 개최를 했는데요. 그 3개 시도 교통국장 협의체에서 3개 시도 그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공통의 교통 정책을 좀 개발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2,600만 수도권 시민 전체에게 혜택이 가는 교통 정책을 개발할 생각입니다. 뭔가 협의해 나가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사실은 지금까지 그 수도권 교통 문제에 있어 가지고 서울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경기, 인천은 조금 소외되고 주변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모든 정보의 한쪽의 쏠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협의나 어떤 정부의 제공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3개 시도 교통국장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기, 서울, 인천이 동등한 자기를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앞서 더 경기 패스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서 16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크나큰 폭넓은 그런 제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재원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긴 해요. 저희도 아무래도 뭐 도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저희 세수가 약 2조 가까이 좀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도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정책들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항상 생각하면서 저희도 정책 설계를 했는데 그런데 이 더 경기 패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면서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중앙정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K패스 사업만 738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50%
369억이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69억을 국비를 받으니까 그만큼 재정적으로 부담이 덜하고요. 추가 혜택이나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비용 자체가 기존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매년 연간 한 600억 가량 소요가 됐었는데 19세에서 23세까지 더 경기 패스로 바뀌면서 어린이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220억 연간 이거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정을 국비 확보를 통해 가지고 재정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이걸 충당하나 하는 걱정을 했는데 괜한 걱정을 또 제가 했습니다. 네. 내년 7월 도입인 거죠? 올해 7월인가요? 내년 7월인가요? 올해 7월로 당초에 계획이 했었다가요. 지금 현재는 조금 땡겨서 중앙정부에서 땡겨서 뭐 지금 얘기로는 한 5월 정도 지금 할지 예, 지금 5월, 6월 한두 달 정도 땡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 경기 패스도 K패스하고 동일하게 론칭할 수 있도록 지금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막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올 5월이면은 지금 한 5개월 정도 조금 덜 남았는데 지금 보완 작업도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보완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는 좀 보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일단 지금 현재 그 K패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지금 OBS라디오 동키호테 오기 전에 1시 반서부터 3시까지 지금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교통안전공단, 네. 저희 경기교통공사, 그다음에 정산사의 이동의 즐거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플랫폼을 만드는 소울 인포네크라는 기업들하고 해가지고 관계 실무자들하고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네. 더 그 K패스에다가 더 경기 패스를 하려면 추가적인 아까 혜택 같은 것을 하려면 네.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또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시간이 단축 때문에 가지고 저희가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지금 면밀하게 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그 과정에서 뭔가 소외되는 분들도 없어야 되겠고요. 또 혜택 받으시는 분들도 불편함 없이 혜택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밖에 올해 경기도에 새롭게 도입되는 여러 가지 교통 시스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경기 패스 이외에 이제 앞으로는 버스 요금 결제와 관련해서도 태그리스, 그러니까는 태그 띡 하는 거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 이것도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네, 이 태그리스는 저희가 2022년 작년서부터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22년서부터 저희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비접촉 결제 시스템입니다. 보통 저희가 버스를 탈 때 교통카드를 그 단말기에 태그를 하고 태깅을 하고 승차를 하는데 맞아요. 태그 없이 승차를 해도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비콘이라는 그 기계가 있어서 네네. 비콘을 통해 가지고 그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22년서부터 광역버스를 전체적으로 다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일반 시내버스, 장기적으로는 택시까지도 다 도입을 해서 좀 경기도가 앞선 선진적인 그런 신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 혁신을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었거든요. 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있으면 한 장의 카드만 대주십시오. 이렇게 안내 맞습니다. 멘트가 나오는. 예, 예. 네. 그러면 여러 장 중에 한 장만 가지고 타야 되는 건가? 뭐 어떻게 결제가 되는 건지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네. 결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태그리스 이용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사용자 휴대폰에 태그리스 앱이 있습니다. 예, 어플을 깔아가지고 설치하면 차량 내 설치된 아까 말씀드린 비콘이라는 장치하고 무선으로 네네. 블루투스로 해가지고 승하차 시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거고요. 그 말씀드린 대로 이 기능을 통하면은 장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도민에게 드리는 혜택인데 태그리스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버스 카드를 태그해서 결제하는 방식과 달리 실시간으로 결제 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네. 승하차를 해가지고 어느 버스 정에서 내리면은 내렸다는 문자 메시지가 부모들한테 바로 그러니까는 안심 귀가 문자 서비스를 그렇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그런 서비스도 저희는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좋아할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요즘에 다니다 보면은 정말 많이 보이는 게 바로 똑버스입니다. 이 얘기 나누기 전에 우리 또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잠깐 쉬어가는 타임에서 신청곡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노래 혹시 듣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사실 아까 뭐 저 디자인께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그
제가 2019년도에 이제 버스 정책과장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때 그 저희 과송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즐겨 불렀던 노래가 자자의 버스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고생 많은 우리 교통국 직원들한테 네. 새해 맞이해서 네. 신청곡으로 같이 듣는 이야. 그런 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멋진 리더십니다. 우리 직원분들 듣고 계시다면 문자 한 통씩 넣어주십시오. 자,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녀는 너무 지적이야. 그녀는 너무 매력 있고 그녀는 나를 변개해. 너무너무 좋아 죽겠어.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곤 해. 하지만 부담스럽게 너무 도도해 보여. 어떤 말도 붙일 자신이 없어.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런 부담 갖지 마 어차피 지금 나도 남자친구 하나 없는데 하지만 너는 왜 아무 말도 없을까 너에게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아 너 너무 이상적이야 네 눈빛만 보고 내게 먼저 말 걸어줄 그런 여자는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나도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애를 좋아해. 일부러 그녀의 곁에서 보기도 하지만 왠지 내가 너무 부족해 보여.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런 부담 갖지 마 어차피 지금 나도 남자친구 하나 없는데 하지만 너는 왜 아무 말도 없을까 너에게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아 너 너무 이상적이야 네 눈빛만 보고 내게 먼저 말 걸어줄 그런 여자는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렇게 쉬운 일도 망설이는 하지만 네 모습 정말 무지무지 답답해. 넌 너무 이상적이야 네 눈빛만 보고 내게 먼저 말 걸어줄 그런 여자는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네, 오늘은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과 함께 경기도의 신년 2024년에 바뀌는 여러 가지 교통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똑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경기도 일부 지역에 대중교통이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그러니까 즉 교통 약자분들을 위해 운영되는 게 똑버스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버스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똑버스는 그 DRT 수요 응답형 버스로 그 일정한 노선이나 정해진 그 운행 계획표 없이 네. 승객이 호출하면은 바로 달려가는 그런 수요 응답형 신개념 교통수단입니다. 네. 현재 경기도에서는 신도시하고 농어촌 등 교통 취약 지역에 11개 시군 13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125대가 도입되면 총 20개 시군에서 261대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그간 똑버스는 도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호응 받은 만큼 혁신적인 사례로 해서 저희가 대통령상까지 받은 아주 수용답형 신개념 교통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민들의 높은 호응도에 맞춰서 누적 탁승 개수가 총 168만여 명으로 많이 이용을 해 주셨고요. 네네.
또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86점 그리고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향이 9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DRT 그러니까는 수요 응답형 버스다라고 하면 정말 시골에 버스 많이 안 다니는 그런 곳에만 운영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보통 하는데 네. 신도시 이런 곳에 보면 버스들 많이 다니는 곳에도 똑버스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네. 버스 노선이 그렇게 금방 이렇게 좀 노선이 신설되거나 이건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노선 신설되기 전까지 수요 응답형 DRT 노선 버스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기존 노선 버스에 비해서 이게 그 원가가 한 50%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조금은 좀 부담이 적은. 그래서 한시적으로 수요 응답형 버스를 했다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신도시가 완전히 조성이 되고 입주가 되고 그러면은 수익을 봐서 전기 노선이 투입된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가 됩니다. 똑버스 보기만 하고 타고 싶어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윤나무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역에도 똑버스 봤는데요. 앱으로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용하는 버스인지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금액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정석현 님도 동탄 오면 꼭 보게 됩니다. 앱 깔고 꼭 타고 싶어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네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똑버스를 이용하려면 일단은 호출하는 앱, 똑타 앱. 예, 똑똑하게 탄다 해서 똑타 앱입니다. 똑타. 네, 네. 그래서 똑타 앱인 통합교통 플랫폼을 앱을 설치를 해서 그 앱을 통해 가지고 호출을 하는 겁니다. 네. 택시 호출하듯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호출을 하면 어디든 옵니까? 구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소외 지역이라 해서 네. 그 농촌 지역이라든지 일정 구역을 섹터를 정해 가지고 그 지역 안에서만 운행을 합니다. 그 외 지역은 기존의 노선 버스를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 똑버스를 부를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버스다 보니까 나 혼자만 있으면 출발 안 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 수용답형 버스는 그 호출한 승객을 AI로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그 노선을 설계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혼자 한 분만 하시면 한 분 해가지고 가는 거고요. 또 다른 분이 호출하시면 그것을 그 한 대만 아니고 여러 대인데 어떤 차량을 보낼지 이걸 순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게 로직이 설계가 돼 있어서 예,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수요응답에 응답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다른 분이 호출을 했을 때 이분의 경로상으로 그게 지나쳐가도 괜찮다 싶으면 그분을 태워가는 거고 네, 아니면 다른 차가 가는 거고. 맞습니다. 예. 괜찮다. 기사님까지 AI는 아니죠? 순간 궁금해가지고.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버스도 1,450원 시내버스 요금이고요. 또 통합 환승 할인 체계에 포함이 돼 있어서 똑버스 타고 전철 타고 이렇게 하면 할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럼 내가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까지 갈 거다라는 걸 입력을 하면 네. 거의 그게 맞게. 네, 그렇습니다.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탈 수 있습니까? 아침 6시서부터 보통 밤 10시까지입니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서별아님께서도 문자창으로 평택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라서 주변에 인프라나 교통시설이 아직 부족합니다. 택시도 아파트 앞까지는 호출이 안 되는데 똑버스를 처음 접해보고요. 택시보다도 더 애용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정책입니다. 라는 말씀 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얘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굉장히 뿌듯해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얘기 들을 때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기존 버스 노선이 있는데 버스 배차 시간이 긴 구역도 있는데 이런 구역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일단 기존 그 노선 버스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네. 없는 구역에만 지금 배차가 좀 많이 되어 있군요. 네네. 다양한 교통 시스템들이 도입되는 만큼 경기도민들이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똑버스를 부를 때도 그렇고 뭐 이런 교통 시스템들 통합적으로 확인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앱이 있으면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버스를 이용하려면 똑타 앱이라는 통합교통 플랫폼 네. 저희가 마스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통합교통 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가지고 네. 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똑버스 하나였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공유 PM, 네, 퀵보드라 그러죠. 공유 PM하고 공유 자전거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 올해. 그리고 여기에 택시까지도 호출 가능하도록. 예, 그래서 기능을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버스와 지하철
까지도 운행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뭔가 똑타 앱을 딱 깔면 내가 경기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중교통들이 다 정리가 되니까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난 경기도민으로서 편리하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다라는 뿌듯함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여러 가지 경기도 교통 관련 사업들과 관련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일단 도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통국 직원 전체는 오직 도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할 겁니다. 경기도정의 핵심 가치는 바로 도민 혜택입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께 더 큰 혜택이 들 수 있는 정책이라면 어떤 정책이라도 저희가 개발하고 또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더 경기 패스를 비롯해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태그리스라든지 여러 교통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만 좀 해결해 주고 네, 가셨으면 네, 그러십시오. 좋겠습니다. 네. 2081님께서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께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워서 똑버스를 이용하시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시골에서는 시내가 아닌 시외로는 아직 운행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시내가 아닌 시외로도 운행하실 계획이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똑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을 정해가지고 교통 소외 지역에서만 운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소외 지역 안에 있는 전철역이라든지 다른 정류장까지 그까지만 하고 그 외 지역까지는 운행을 안 합니다. 외 지역은 기존의 노선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워서 똑버스를 이용하시기 어렵다. 뭔가 전화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나요? 지금 저희가 작년서부터 작년 7월서부터 사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플을 이용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화 호출 서비스를 지금 작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전체 농어촌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부분은 많이 해소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많이 혜택이 주어지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도민분들께서 올해 대중교통 이용할 만 나겠는데 차 놓고 다녀야겠다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김상수 교통국장과 함께했습니다.